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미니쌤입니다.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선생님 축하해주세요. 제가 아주 큰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8회 비상교육 창의융합 AI 수업자료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그 트로피인데요. 선생님들의 응원 덕분에 제가 열심히 자료 만들 수 있어서 이 상의 영광을 선생님들께 바치겠습니다. 저는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을 주제로 프로젝트 학습 자료를 만들어 제출했고 저의 강점을 살려 차별성을 좀 두고 싶어서 자료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때 제출했던 영상을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어떤 수업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영상으로 엮었는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에게 아주 큰 상을 안겨준 저의 수업 자료 소개 영상 함께 살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제8회 비상교육 창의융합 AI 활용 수업 자료 공모전에 출품한 이미지 생성 AI 정복하기 수업 소개 영상입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교육의 흐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죠. 이러한 흐름에 맞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소양, 수리 소양과 함께 디지털 소양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2025년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죠. 하지만 이에 반해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수업에 부담을 느끼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인공지능 수업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고민하십니다. 생성형 AI로 수업을 어떻게 하지? 인공지능의 원리를 어떻게 알려주지? 인공지능 윤리도 중요하다던데. 초등학생 수준의 인공지능 수업이 있을까? 선생님들의 이런 고민들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을 총집합한 수업입니다. 인공지능 교육은 크게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인공지능의 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수업은 이 인공지능 교육의 3가지 내용 체계를 골고루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학생 중심의 활동으로 엮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이미지 인식, 적대적 생성 신경망,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이러한 최신 이슈들을 학생 중심의 언플러그드 활동, 직접 인공지능을 체험해보는 활동, 또 토론 활동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전체 개요입니다. 1차 시에서 학생들은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원리를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이해합니다. 두 번째 차시에서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원리, 즉 적대적 생성 신경망의 원리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토리텔링을 이용해 재구성해 설명합니다. 이 2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직접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품을 제작해 봅니다. 인공지능의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을 체험해 보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4차 시에서 학생들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저작권에 대해 탐구하고 토론해 봅니다. 이를 확장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할 윤리까지 생각해 보는 활동을 담았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 구성입니다. 수업 계획안과 지금 보고 계시는 수업 소개 영상, 그리고 수업 PPT 및 활동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업 PPT를 살펴보며 제가 어떻게 수업을 구성하였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 시 인공지능의 이미지 인식입니다. 동기유발 단계에서 학생들은 퀵 드로우로 인공지능이 내 손그림을 얼마나 빠르게 맞히는지 체험해 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안면 인식 기술로 출국 수속을 대신한다는 최신 기술 뉴스를 시청합니다. 이 영상을 보며 학생들은 인공지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호기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원리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눈을 감고 사과를 떠올립니다.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와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 물고기를 떠올려 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이와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린 이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패턴을 보고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미지를 인식합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의 많은 이미지 패턴을 분석해서 그 공통점을 찾아 그 특징을 포함한 데이터에 알맞은 이름을 붙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패턴을 분석하고 이전에 처리한 정보와 비교해서 어떤 이미지인지 빠르게 인식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공지능의 이미지를 인식하는 원리를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체험해 봅니다. 활동에 사용한 이 이미지 활동지는 제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활동 목적에 맞게 제작한 것입니다.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카드 위에 OHP 필름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색의 네임펜으로 그 그림을 따라 그려줍니다.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따라 그릴 필요는 없으며 눈, 코, 입, 귀의 특징만 잡아 그리면 됩니다. 다 따라 그렸다면 완성한 OHP 필름을 오려서 서로 겹쳐봅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겹쳐보는 것이죠. 이렇게 그림을 겹쳐보면 강아지는 강아지만의, 고양이는 고양이만의 특징이 드러나게 됩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이 되어서 강아지와 고양이 이미지 패턴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강아지는 입이 앞으로 길쭉하게 나와 있고 귀 모양은 다양하지만 코는 검고 동글동글한 삼각형 모양입니다. 이 특징으로 인공지능은 강아지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귀가 뾰족한 삼각형 모양이고 수염이 깁니다. 눈이 날카롭고 코는 작은 삼각형 모양이죠. 인공지능은 이러한 고양이의 특징을 인식해서 고양이를 분류해내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이미지를 인식하는 원리를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알려줍니다. 인공지능의 이미지 인식이란 인공지능이 컴퓨터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사용해서 시각적 데이터, 즉 사진, 그림 또는 비디오 이미지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해서 그 공통점을 찾아 이미지를 인식합니다. 이 기술은 얼굴 인식, 이미지 검색 및 사진 분류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기유발에서 체험했던 퀵 드로우가 어떻게 내 손그림을 빠르게 알아맞혔는지 오늘 배운 내용으로 추론해 보도록 합니다. 퀵 드로우는 사람들의 수많은 손그림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통적인 패턴이 나오면 정답을 맞히는 인공지능의 이미지 인식 원리를 활용한 도구입니다. 1차 시에서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2, 3차 시에서는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우리 반 인공지능 도서관 만들기 활동을 합니다. 동기유발 단계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코카콜라의 영상을 함께 시청합니다. 촬영도 없이 인공지능으로만 이렇게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학생들은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렇게 실감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안내하는 말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의 원리인 적대적 생성 신경망의 원리를 학생 수준에 맞는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 안에는 2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2개의 신경망을 2개의 사람으로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바로 생성자와 판별자죠. 생성자는 실제와 유사한 가짜를 생성해냅니다. 판별자는 생성자가 만든 데이터가 가짜인지 아닌지 구분합니다. 판별자와 생성자는 서로 경쟁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점점 더 그럴듯한 가짜 데이터를 생성해냅니다. 그 결과 정말 진짜 같은 가짜가 만들어지죠. 이러한 적대적 생성 신경망의 원리로 인공지능은 그림,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듭니다. 인공지능은 화가, 영화 감독, 음악가가 될 수 있는 만능 예술가라는 내용으로 적대적 생성 신경망의 원리를 소개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내가 좋아하는 책의 책 표지를 직접 생성해 봅니다. 이미지 생성형 AI 도구로는 리튼을 이용했습니다. 리튼은 한국어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이고 초등학생도 사용할 수 있는 연령 정책을 가지고 있어 수업 도구로 선택하였습니다. 리튼에 접속해서 학생들은 내가 좋아하는 책의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인공지능으로 생성해 봅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내가 그리고 싶은 이미지를 자세하게 쓰고 그려줘를 입력하면 멋진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교사는 그리고 싶은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쓸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반복해 입력하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경험으로 학습합니다. 완성한 작품은 북크리에이터에 업로드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작품을 모두 모아 우리 반의 인공지능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활동의 목적입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 반 코드를 입력하고 내 출석 번호 플러스 1 페이지에 내가 만든 책 표지의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북크리에이터로 편집하는 방법을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친구들과 함께 완성한 우리 반 AI 도서관을 함께 살펴보며 차시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이 높다면 책 표지를 넘어서 책 한 권을 완성해보는 활동으로도 심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차시 인공지능의 저작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책 표지 그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을지 묻는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자기가 만들었으니 자기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저작권 이슈에 대한 뉴스를 시청하며 인공지능의 저작권 문제가 아주 복잡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봅니다.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을 예시로 들어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합니다. 반대 의견입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창작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데이터를 조합한 결과이므로 그 안에 감정이 담겨 있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찬성 의견입니다.
현재 저작권법은 인공지능이 나오기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저작권법을 수정 보완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에 또 반대 의견입니다. 인공지능의 창작 속도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인공지능과 창작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 분야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 활발하게 소비되는 상황에서 저작권 또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려주며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모두 정리했다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 활동을 해봅니다. 그리고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떠한 윤리를 갖춰야 할지도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총 4차 시에 걸쳐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인공지능의 윤리 요소를 모두 다 담아 수업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 수업이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수업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선생님들의 응원을 받으며 더 좋은 자료를 선생님들께 보여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 왔고 선생님들의 응원 덕분에 이렇게 큰 성취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인공지능 수업 자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